최소한 늦어도 40대 초반에 은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20, 30대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희망하는 은퇴 시점을 50대 초반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기준에서는 그렇게 파이어족도 아닌 하지만 또 100세 시대 관점에서 보면은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네. 왜냐면은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 50년 이상의 은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욱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0세 시대 연구소라는 연구소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 네. 연구소는 또 어떤 걸 연구하는 곳인가요? 이제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는 네. 100세 시대와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 네. 그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 생애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100세라고 하는데 저 지금 벌써 36살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네. 사회에서 원하는 36살에 맞는 돈이나 뭐 이런 네. 집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과거와 같이 이제 80세 수명 시대와 다르게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생애가 네. 주기가 확장되는 개념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80세 수명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대 중반까지 공부를 하거나 어떤 이제 성장을 거쳤다면 네. 요즘은 한 30살까지는 그런 이제 교육기,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30대 초반은 돼야 이제 대부분은 어떤 사회에 나와서 경제 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뭐 이 기자님도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단계니까 건가요? 아직은 뭐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보시면은 그 은퇴 연령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얼마 전까지 법정 정년 55세였다가 이제 60세로 바뀌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뭐 65세, 아니면 70세로 더 연장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도 경제 생활을 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입사 초반만 하더라도 주변 친구들이 야 욜로다 이제 너가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월급 홀랑홀랑 쓰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 욜로로 살았던 삶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좀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욜로가 몇 년 전에 좀 유행을 한창 네, 했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별로 그 어떤 행복한 인생에 네. 대한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서 어떤 이제 음. 생긴 현상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은 뭐 젊었을 때 이제 욜로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향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자산 관리에 신경을 쓰면 네.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100세 시대가 되고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네. 계속 일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언젠간 좀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기자님과 같이 조금 이제 빨리 어떻게 보면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 네. 예, 이런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보통 그 파이어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어떤 그 현상으로 조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파이어족은 이제 미국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미국의 그 전문 직종, 네. 고소득 직종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네. 극단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서 이제 원하는 생활 수준에 도달을 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생활 수준의 생활비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직업이 어떤 그 경제적인 목적, 이제 현금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뭐 이렇게 즐기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은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그 세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정된 그 내 인생을 구속받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내 시간을 조금은 자유롭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쓰고 싶다. 네.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파이어족 현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MZ 세대의 그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이어족이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미국하고 저희하고 좀 뭔가 그래도 다를 것 같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파이어족 그 행동들을 보면 진짜 극단적으로 소비를 아끼고 네. 거의 뭐 자기 소득의 한 80% 가까이
정말 최소의 생활비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파이어족들한테는 약간 그런 현상들보다는 소비는 좀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물론 이제 많이 쓸 수는 없겠죠.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조금 이제 투자나 자기가 이제 소득을 어떻게 늘리는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쪽으로 행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이제 미국의 파이어족을 이제 차이점이 아까 소비적인 측면의 차이도 있지만, 파이어족은 40대 최소한 늦어도 40대 초반에 은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우리나라 이제 20, 30대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희망하는 은퇴 시점을 50대 초반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기준에서는 그렇게 파이어족도 아닌, 하지만 또 100세 시대 관점에서 보면은 파이어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 50년 이상의 은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수치가 우리나라 MZ 세대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나에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소비를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뭐 아주 많이 쓰고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본인의 어떤 보상, 자기 보상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대신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해서 한번 내가 조기 이제 원하는 시점에 은퇴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걸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인데 다른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목표로 하는지. 목표하는 은퇴 자산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10억 또는 15억을 답변을 제일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순자산 말씀하시죠? 순자산이긴 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순자산에서도 집을 제외해야 돼요. 서울 집값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집은 정말 비싼 데 살 수도 있고 싼 데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별도로 보는 거고, 본인이 이제 은퇴 생활, 노후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 노후 자산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에 그 노후 자산이 10억 또는 15억 정도가 목표가 되어야, 보통 이제 그런 그 노후 자산의 그 목표를 잡을 때 많이 쓰는 게 뭐 25배 법칙 또는 4% 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본인이 희망하는 생활비, 연간 생활비의 25배의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가면서 계속 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연간 4천만 원을 쓰면서 살겠다라고 계획을 하면 4천만 원 곱하기 25 하면 1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난 연간 4천만 원 정도 쓰면서 살 거야 라고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 15억으로 올라가면 그게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4%거든요. 그럼 이제 6천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MZ세대의 눈높이에서 500만 원이면 여유로운 그 생활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집 빼고 노후 자산이 15억이 있으면 솔직히 은퇴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15억이라는 자산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뭔가 금융 상품을 통해서 계속 이제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저축성 상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투자 상품을 골고루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쓴다면 한 4% 정도는 무리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물론 100% 장담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본인이 6천만 원을 금융투자 수익으로 만들면서 그 15억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약간 오차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여유 그 버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목표 자산을 가지고 가면은 은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